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 비용은 3천만 원이에요. 오븐 비용이 한 1천만 원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 빼고 사실상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점주님들이 계속 싸게를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근데 저희도 싸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안 바꾸고 한번 해보자. 괜찮은 시설 들어가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해봐야 될 거는 하향식 덕트를 써도 될지, 두 번째는 부탄 착화식 버너를 써도 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처음 도입해보는 건 평수가 작고 뒤에 주방 공간이 없어가지고 착하기를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탄 착화식은 뭐냐면은 수술 안에 놔두고 거기다 이제 부탄 착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착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 상향식 그 덕트를 쓰잖아요. 여기는 이미 덕트가 하향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이걸 써보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살려가지고 도장만 좀 바꾸고 안에 쌓인 물들만 바꿔가지고 테스트해볼 생각입니다. 뭐 안 되면 다시 한번 뒤집어 까야죠. 우리 원래 느낌대로. 이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예비 가맹 점주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거나 수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F 컴퍼니 박찬민입니다. 저희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2026년 1년 목표가 1000명이었었는데 6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또 열심히 해봐야죠. 맞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찍어보십시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짧게 다뤘던 내용 있잖아요. 네, 뽀뽀 쪽갈비 직영점으로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계약을 하고 오늘 철거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공정은 철거도 솔직히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냉장고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안에서 이 원래 입던 분들이 기부를 놓고 벽을 쳤나 봐요. 문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철거가 들어왔고 브랜드 컬러를 보이기 위해서 도장만 하고 간판만 해가지고 업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 비용은 3천만 원이에요. 오븐을 쓰다 보니까 오븐 비용이 한 1천만 원대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 빼고 사실상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왜 테스트하게 됐냐면은 점주님들이 계속 싸게를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근데 저희도 싸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안 바꾸고 한번 해보자. 괜찮은 시설 들어가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안에 한번 보시죠. 네. 안에가 엄청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최대한 컨디션 좋은 매장을 찾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주님한테도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왔었을 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게 많은 매장들을 좀 저희는 선택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좀 다른 게 덕트가 안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들어올 건가요, 나중에? 아닙니다. 이거는 덕트가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덕트 자바라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이 배관들이 땅 밑으로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그대로 살리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하향식 덕트를 안 써봤는데 저희가 한번 먼저 테스트 해보려고. 왜냐? 바꾸면 돈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최저예산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맞습니다. 바꾸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도장이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방에 냉장고 안 빠져가지고 벽 살짝 부시는 거. 사실 여기는 너무 깔끔한 매장이에요. 저희는 약간 레트로랑 노포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매장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해봐야 될 거는 하향식 덕트를 써도 될지, 두 번째는 부탄 착화식 버너를 써도 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처음 도입해보는 건 평수가 작고 뒤에 주방 공간이 없어가지고 착하기를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탄 착화식은 뭐냐면은 수술 안에 놔두고 거기다 이제 부탄 착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착하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착하기를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깨보고 다 상향식 그 덕트를 쓰잖아요. 여기는 이미 덕트가 하향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덕트에 닿으면 어떡하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이걸 써보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살려가지고 도장만 좀 바꾸고 안에 쌓인 물들만 바꿔가지고 테스트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다시 브랜딩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에 다시 집중을 좀 해봐야죠. 어느 정도 감도는 따라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먹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준비된 이제 아이덴티티들이 이 인테리어 감도랑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구나를 좀 깨닫고, 뭐 안 되면 다시 한번 뒤집어 까야죠. 우리 원래 느낌대로. 이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예비 가맹 점주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거나 수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들 싸게 해달라고 막 달려드시면 어떡해요? 근데 분명히 이 영상 올리면은 다 싸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 정도 컨디션이다 라고 하면은 해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꿀 건 바꾸면서 가야 되니까는 5, 6천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력이 좋으신 분들이거나 그 리스크에 대한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최대한 적은 투자로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직영점이랑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창원에서 상남동이라 원투 치는 곳이거든요. 1, 2등 하는 곳이에요. 봉곡동이라는 곳에 가맹 문의가 마창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오래된 쪽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10년 가까이 된 쪽갈비집인데 창원에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점주님들은 좋은 상권임을 알면서도 여기 들어왔었을 때 기존에 있던 쪽갈비집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거기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는 솔직히 엄청날 거거든요. 우리가 경쟁업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 테스트해보기 위함이 있어가지고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아니면 경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근데 사실상 경쟁이라는 게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하려고 해요.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 매장에 와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치를 우리가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가? 친절함일 수도 있고, 친절함을 어떻게 교육 매뉴얼화 시킬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많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한 끗 한 끗 차이가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직화 초벌을 들어가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뼈에 붙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통도리를 쓰시는 데도 있고 오븐기를 쓰시는 데도 있고 약기발을 쓰시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 쪽갈비집을 가도 그냥 아마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삼겹살보다는 초벌이 돼서 나오니까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안주입니다 이게 아니라 쪽갈비가 초벌해서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에 콘치즈랑 닭죽에 소주 한잔 드시고 계세요, 이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매장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봐야 돼요. 쪽갈비라는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는 단점이자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하나 넣었잖아요. 콘치즈랑 닭죽이 있는 것처럼. 또 두 번째, 불이 나갔을 때 그때는 감자랑 껍데기가 또 나가요. 불이 나갈 때 멘트는 불이 나간 쪽갈비가 또 오버리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멘트를 또 치죠. 쪽갈비가 나오기 전에 불에다가 껍데기랑 감자 좀 구워 드세요, 이런 식으로라든지. 구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많이 퍼주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손님들한테 제공한다, 이거를 꼭 멘트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멘트 교육들이 분명히 또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우리 새로운 알바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기본 찬 좀 나가주세요 하면 껍데기랑 이제 닭죽이랑 콘치즈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우리는 콘치즈랑 닭죽을 왜 나가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줘도 무조건 쪽갈비가 오래 나오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 과정을 이해를 시켜야지 이 친구가 정확한 멘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놔야 돼요. 돼지 껍데기 어디서부터 구워야 돼요? 10명 중에 5명은 물어볼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가? 아, 껍데기는 칼집이 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구워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 딱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단순히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멘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의 이제 매뉴얼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저는 잘하는 프랜차이즈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매뉴얼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한두 개 잘 되고 나면은 2호점, 3호점, 4호점 하다가 프랜차이즈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어떻게 보면 예비 후배님들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는지. 아, 진짜로 뭐 예비 후배님이라고도 그렇고 저도 아직 엄청 후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씬에서는 이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직영사업과 가맹사업은 아예 모델이 달라요. 그냥 구조 방식이. 직영이라고 치면은 한 지역을 놔두고 거기 안에서 여러 아이템으로 이제 지역 안에서 이제 땅 따먹기 하는 식이고, 쉽게 말하자면은 가맹사업이라고 하면은 한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땅 따먹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창원이라는 곳에 직영점 14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충분한 캐시카우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면서 되게 나갈 비용이 많아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제작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육가공 공장을 바로 차리고 시작했었어요. 거기도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뭐 트럭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다 했으니까는. 고기를 싸게 수입하기 위해서 한 고기만 한 3억 5천씩 사고 시작했어요. 직접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썼던 돈만 해도 한 5억 될 거예요. 정말 모델이 다르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직영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맹 사업에 있어가지고 큰 소득이 있지 않더라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든 다음에 부가적인 창출을 하고 싶을 때 좀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본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매장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거나 이렇게 나섰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시몬스 같이. 왜냐면은 나 14개 직영점이 있으니까. 지금도 직영점 또 있고, 좀 옆에 참바다 직영점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직영점으로 내 소득과 캐시카우를 만들고 시작하셔라. 이런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가맹점주님이 안정감도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맹점 하나 나갈 때마다 부진점포 생길까마다 아둥바둥 하면은 그건 점주님도 알거든요. 근데 이 본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냥 다 시원시원하게 양보해드리거든요. 점주님들한테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할 것도 받을 거는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이나 마케팅이나 이제 그 본사의 그 경험치라든지 이런 거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운영하시다가 하시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만나보고 충분히 사업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 만나보면은 내공이 다르기 때문에 10호점, 20호점 비슷할지언정 분명히 그 끝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실을 단단히 한 다음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희도 뽀뽀쪽갈비나 참바대집 같은 경우는 가맹점 문의 가맹 사업하기 전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근데 한 번도 안 늦었어요.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영점 또 하는 것도 더 성장시키고 싶고 더 디벨롭 시키고 싶고, 제 스스로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참바다집, 네. 거기도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혹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금 공사 시작해가지고 철거는 이제 할 거 없었고 가운데 가벽만 텄고 지금 주방 설비 공사 다 끝내놓고 천장 공사까지 지금 좀 다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가가지고 네, 직영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직영 사업이 제 주 전공입니다. 텔레포트!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일이 많아요 지금. 그러다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를 봐야 되는 친구도 있는 거고 회계를 봐야 되는 친구도 있는 거고 일을 따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엄청 역할 분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예전에는 대표님들이 다 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이 사업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폭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20대 때 제 친구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그 친구가 저보다 일로서는 선배예요. 친구지만도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만큼 친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20대 때 제가 막 창업을 준비하고 이제 바닥에 뒹굴고 있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멕시카나 경남 지사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이 점점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친구인데 친구가 잘 됐을 때 배 아파하기보다 저는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랬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잘 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얘가 이거를 해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20대 때 계속 같이 보내면서 친구지만 선배로서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친구한테. 걔랑 저랑의 보폭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가 30살에 포르쉐를 샀다. 35살에 포르쉐를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랬던 것처럼 내 앞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 보폭이 가장 중요해요. 오랜만에 동네에 모여가지고 풋살을 차러 갔어요. 근데 풋살을 차고 가니까는 그 친구가 람보르기니 우르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공차는 후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저 형이 뭔데 하면서 막 엄청 우월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공차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들이, 동생들이 근데 저 형님 지금 원래 잘 살았지 않나면서, 누가 아빠가 도와줬지 않나면서 이제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게 그냥 명칭이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걸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쉽잖아요. 내가 거기 올라가긴 어려운데 깎아내리면 나랑 이제 같은 레벨이 되니까는 어떻게든 깎아내려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친구 우르스를 처음 봤었을 때 오케이, 나도 5년 뒤에 우르스 탈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졌거든요. 우리 주변에 잘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을 한번 따라서 그들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 배워보세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랑 몇 년 정도의 차이가 날까, 내가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성장하는 길을 좀 따라가야겠다. 자기만의 보폭을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매장은 이제 부동산 제외하고 투자비 3천만 원이고, 여기는 부동산 제외하고는 3억 5천이에요. 여기는 보증금 1억 5천이거든요. 한 5억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예산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금 하는 거는 최저 예산이었잖아요. 네, 지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최대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좀 비교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추구하고자 하는 좀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참바대집 같은 경우는 못 팔면 1억 8천이가 상남동 기준?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금을 쓰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플랜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를 쓸 수 있는 거고, 뽀뽀 쪽갈비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높게 평가되길 바라거든요.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좀 저예산으로 가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애매한 거 3, 4개 할 바에는 저는 그냥 큰 거 한두 개 하는 게 낫다 를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과거의 프랜차이즈는 너무 프랜차이즈 냄새가 심했어요.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여기는 프랜차이즈 식당 같다. 근데 요즘에는 프랜차이즈인데 되게 프랜차이즈 아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인 매장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잘 컨택해가지고 그런 걸로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부터 개인 브랜드로 개인 매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솔직히 너무 성공의 확률이 희박합니다. 정말로 타고나신 분들이나 정말로 창의적인 분들은 잘하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한 열의 9은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창업은 개인 브랜드 냄새가 나는 프랜차이즈를 추천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두 개 해보고, 거기서 이제 직영 사업을 개인 브랜드도 해보고 이렇게 좀 늘려나가면서 5, 6개가 되면은 큰 거 하나 해보고 규모의 확장을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 사업성을 확장시키는 게 좀 올바른 플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저희 최저 예산을 드린 포 쪽이랑 네. 최고 예산을 드린 참바대집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목표 매출이 있을까요? 뽀뽀 쪽갈비는 25평이거든요. 네. 테이블 10개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한 6천만 원이 목표 매출입니다. 더 팔면 좋고, 근데 오픈할 땐 더 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는. 평균 매출은 한 6천만 원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목표 매출은 오픈팔 치면 한 2억 정도인데 그냥 안정적으로 1억 5천만 나왔으면 좋겠다. 오픈팔 때는 한 20, 30% 더 나왔으면 좋겠고,
저기는 6천, 여기는 1억 5천 정도 하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수는 얼마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여기 찬바대집 같은 경우는 좀 걸릴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길면은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찬바대집 같은 경우는 뭐 3, 4년 본 브랜드가 아니에요. 횟집이라는 거는 자리 잡아버리면 10년, 20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저희는 성공한다고 하면은 부산 강안리로 가볼 생각이에요. 해운대 쪽이나. 동곡동 뽀뽀쪽갈비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는 86평입니다. 2층 통으로 다 쓰는 거고, 룸 만들려고 이게 에어컨 전기 배관 따는 거예요. 룸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어메이징합니다. 룸 맷집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주방. 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주방을 먼저 설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트렌치 땅에 박아놓고 이제 방통 쳐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방 공사할 때 꿀팁 하나만 드리면은 급배수 공간을 미리 잘 빼놔야 돼요. 왜냐면은 급배수 이 배관을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 하수가 될 자리들을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다 룸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본곡동 직영 두 매장 소개 한번 드렸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드신 분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사자와 가젤이 있는데, 사자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은 굶어 죽어요. 가젤은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은 먹혀 죽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냥 늘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달리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낮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내 위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안주하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는 늘 아프리카의 가젤과 사자처럼 늘 뛰어다니며 성장하는 자영업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3F 컴퍼니의 박찬민이었습니다.